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44회 2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표준 라운드 브릴리언트의 다이아몬드 직경을 추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 공식은 표준 직경 제곱에 곱하기 깊이 곱하기 0.0061이죠. 자, 5.30에서 5.40이죠. 다이아몬드의 직경은 원형인 것 같지만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자, 두 번을 재서 나온 수치죠.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시면 5.35가 됩니다. 그러면 5.35 제곱이니까 5.35를 두 번 곱합니다. 5.35 곱하기 5.35 곱하기 3.2 곱하기 0.0061 하시게 되면 0.558이 나오죠. 반올림 하시면 0.56이 됩니다. 21번의 답은 2번이에요. 22번. 자, 이 문제는 인클루전과 블레미시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과 2번과 4번은 블레미시죠. 블레미시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인클루전에는 못 미칩니다. 정말 작은 인클루전 핀포인트 하나 있는데요. 이게 등급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22번의 답은 3번이에요. 23번. 페인시 쉐입을 물어보고 있죠. 페인시 쉐입은 원석의 중량에서 최대한 중량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23번의 답은 3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사진 보시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죠. 팔면체 원석이 기본이고요. 약간 둥구스름한 원석도 있고요. 삼각형 같이 보이는 원석도 있습니다. 약간 네모 같아 보이는 원석도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도 있고요. 삼각형이죠. 그래서 페인시 쉐입은 원석의 형태대로 연마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량을 보유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중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24번 문제. 예문이 기니까 천천히 끝에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이아몬드의 퍼빌리언 깊이를 추정하는 문제죠. 43%일 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암기하실 때는 퍼빌리언 깊이가 43%일 때는 3분의 1 사이즈, 뭐가 테이블 반사상이 전체 테이블에서 3분의 1 사이즈로 보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할 거예요. 24번의 답은 3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자, 퍼빌리언 깊이라고 하면 거들 아랫부분부터 큐리까지의 깊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 정 가운데 있는 이 원형처럼 테이블 반사상이 생기죠. 이 테이블 반사상은 전체 테이블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퍼센테이지가 43%일 때 대부분 3분의 1 사이즈고요. 좀 깊다 싶은 것들은 45%죠. 45%는 전체 테이블 면적의 2분의 1 정도의 테이블 반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6%부터는요. 빛이 완전히 누광되는 현상. 빛이 빠져나가고 있죠. 퍼빌리언 깊이가 너무 깊은 다이아몬드는 빛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 사이즈가 전체 테이블 면적의 4분의 3이 넘죠. 그래서 테이블
반사상을 보고 퍼빌리언 깊이를 추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패싯과 패싯, 퍼빌리언 메인 패싯과 거들이 만나는 지점의 모서리가 불규칙하게 시메트리를 물어보는 문제죠. 시메트리. 대칭성 문제예요. 대칭성. 대칭성에는 주요 대칭성과 미소 대칭성이 있죠. 지금 물어보는 거는 미소 대칭성 중에서 모서리가 불규칙한, 즉 꼭지점, 즉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경우에 뭐라고 표기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FAC는 면이 맞지 않을 때, 면이 이상할 때고요. EF는 이건 블레미시에 해당하는 항목이죠. TOCT는 테이블이 팔면체가 아닐 때, PTG 이게 포인팅의 약자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EF는 블레미시의 종류이긴 하지만 내추럴과 함께 주요 대칭성이 아니고 미소 대칭성에서 면이 클 때 감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이쪽이 맞지 않죠? 면 3개가 전부 다 모서리가 뭉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PTG, 포인팅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바로 이 PTG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PTG, FAC, TOCT, ALN 항목이 뭔지 정확히 암기하신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6번 문제. 다이아몬드의 컬러를 볼 때 사용하는 기구가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라이트가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 라이트 필요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확대를 위해서 헤드루페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라이트를 대용해서 현미경에 붙어있는 오버헤드 라이트를 보기도 합니다. 자외선 형광 램프는요, 다이아몬드의 자외선을 보는 기구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사진 보실게요. 이건 자외선 기기죠. 컬러 보는 장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상 조명이라고 하면 바로 요거죠. 이거를 우리는 오버헤드 라이트라고 합니다. 현미경에서 위에 달려있는 이 조명이죠. 주로 블레미시를 볼 때 사용하는 조명이고요. 여기에서 다이아몬드의 컬러를 볼 수도 있다. 자, 왼쪽에는 다이아몬드 라이트예요. 이 다이아몬드 라이트의 안쪽에 있는 게 바로 홀더입니다. 홀더. 페이퍼 홀더고요. 페이퍼 홀더에 마스터 스톤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헤드로페, 이걸 쓰고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홀더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나와서 다이아몬드를 현미경에 두상 조명으로 볼 수도 있죠. 우리는 이것을 오버헤드 라이트라고 합니다. 아래 조명은요, 이건 다크필드, 암시야 조명이라고 하죠. 27번 문제. 강바닥 근처에서 채취된 다이아몬드를 일컫는 옛 업계 용어. 강바닥, 강이죠. 답은 바로 리버입니다. 리버. 27번의 답은 2번이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28번 문제. 다이아몬드와 그 다이아몬드의 유사석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 중에서 이트리움 알루미늄 가넷, 일명 야그의 비중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다이아몬드의 유사석은요, 모이서나이트, 즉 합성 모이서나이트, 야그,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 등등이 있죠. 그 보석의 감별 포인트는 바로 비중이에요. 28번의 답은 2번이고요. 각 유사석의 비중을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29번. 포시 중 파이어 그리고 신틸레이션 물어보고 있죠.
이런 요소는 다이아몬드의 컷과 가장 큰 관련이 있습니다. 29번은 답이 4번이에요. 30번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때 브루팅 작업. 이 브루팅 작업은 사각형인 다이아몬드 원석을 원형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브루팅 작업은 라운딩이라고도 하고 라운딩 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다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연마하기 때문에 서로 경도가 10에 이르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입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들의 수염상의 패더가 나오죠. 수염을 영어로 비어디드라고 하죠. 30번의 답은 4번이고요. 인클루전 15개, 블레미시 10개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사진 보실게요. 다이아몬드의 거들입니다. 거들에 이렇게 올라온 실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자글자글 깨진 겁니다. 이게 수염 같다고 그래서 비어디드라고 하는 거죠. 31번 블레미시를 물어보고 있어요. 블레미시를 작도할 때, 자, 블레미시는 주로 녹색입니다. 주로 녹색이에요. 주로 사용하는 색을 물어보죠. 주로 녹색이고 딱 한 번 검은색을 쓰죠. 검은색은 엑스트라 패시스를 표시할 때만 사용합니다. 31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림 보시면 여기가 녹색이죠. 얘네가 바로 블레미시고요. 그리고 EF 흑색으로 표기합니다. 유일한 까만색이죠. 시험 문제 엄청 나옵니다. EF. 그리고 핀포인트 인클루전이니까 적색으로 표기합니다. 32번 다이아몬드의 색의 깊이를 판단할 때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색에 관해서는 명도와 채도 늘 들었던 얘기죠. 바로 다이아몬드의 컬러도 명도와 채도를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32번의 답은 2번이에요. 33번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의 컬러는 D 컬러죠. D 컬러. 다이아몬드의 D가 바로 여기에서 파생된 컬러입니다. 다이아몬드 D. 33번의 답은 2번입니다. 34번 크리소베릴 유색 보석 중에서 크리소베릴 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크리소베릴은 컬러 체인지 보석, 캐치아이 보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리소베릴에는 샤토얀시가 보이는 캐치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소베릴은 컬러 체인지가 되는 알렉산드라이트도 있습니다. 자, 34번의 답은 1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이 보석이 바로 캐치아이죠. 캐치아이는 크리소베릴의 변종입니다. 그리고 내포물이 미세한 침상이 들어있죠. 미세한 침상이 들어있어서 이 방향과 90도 되는 방향으로 캐치아이가 보입니다. 내포물에 의한 빛의 반사, 특수효과 보석이 되겠습니다. 35번 첼시 컬러 필터. 첼시 컬러 필터는요, 4번부터 보세요. 대부분 보석 감별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필기에서는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첼시 컬러 필터는요, 에메랄드 컬러 필터라고도 합니다. 이 에메랄드 필터는요, 2개의 필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강한 백색 광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투명한 보석만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비치 같은 보석을 검사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비치는 투명 보석이 아니죠. 35번의 답은 2번이고요. 반투명 보석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보실게요. 자, 첼시 컬러 필터가 왜 에메랄드 필터인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천연 에메랄드는
아주 약하게 적색으로 보입니다. 합성 에메랄드는 아주 강하게 적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에메랄드가 섞여 있어도 첼시 컬러 필터만 있으면 천연과 합성을 쉽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최상질의 콜롬비아산 에메랄드도 이렇게 강한 적색을 띠기 때문에 정확한 판별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 밑에 첼시 컬러 필터에서 무반응으로 보이는 보석들 제이다이트, 네프라이트, 크리소프레이즈, 염색, 녹색, 쿼츠 반응이 없어요. 적색으로 보이는 거 염색 제이다이트, 염색 네프라이트, 염색 칼세도니 그리고 천연 에메랄드는 약하게 그리고 강한 적색은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합성 에메랄드와 합성 청색 스피넬이 핑크에서 강한 적색을 나타냅니다. 요거 꼭 외우세요. 36번 물과 염산 10대 1의 비율. 이 비율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염산에 발포하는 보석이 뭔지를 물어보죠. 바로 탄산염 보석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죠. 이 4개의 예문 중에서 로도크로사이트, 칼사이트, 말라카이트가 바로 탄산염 보석이고 로도나이트는 로도크로사이트와 이름이 같죠. 둘 다 망간 자색 보석입니다. 하지만 로도나이트는 탄산염 보석이 아니죠. 36번의 답은 1번이고요. 사진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게 바로 칼사이트 방해석입니다. 이색경 내부에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벽계가 엄청 발달되어 있죠. 앞서 보신 문제 중에 이 벽계에 공기가 들어가서 무지개색으로 보이는 간섭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간섭상은 특수효과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요것들은 바로 산호죠. 산호. 그리고 얘는 아라고나이트. 저희 시험석은 아니지만 탄산염 보석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라고나이트. 그리고 진주. 로도크로사이트. 그리고 모페. 그리고 공작석이라고 하는 말라카이트. 이 탄산염 보석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37번 분광기를 사용해서 스펙트럼 성장선 볼 수 있나요? 성장선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37번의 답은 1번이고요. 사진 볼게요. 두껍게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밴드예요. 밴드. 주로 염색 보석이죠. 그리고 얇게 보이는 이런 부분이 바로 라인입니다. 라인. 그리고 여기서부터 뒤에가 거의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컷 오프라고 합니다. 컷 오프. 38번 정수법. 정수법은요. 나성만 가능하죠. 그리고 물이 4도여야 됩니다. 4도. 그리고 보석에 구멍이 뚫려 있는 다공질 보석은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1캐럿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석이 클수록 보석이 무거울수록 정확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예문은 바로 2번입니다. 보석이 가벼울수록 이게 틀렸죠. 38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이게 바로 정수법 측정 방법이죠. 공기 중에서 무게를 재고요. 물 속에서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나온 무게를 물 속에서 나온 무게를 빼죠. 그래서 나오는 숫자를 공기중 무게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오든 비중을 측정하는 조건이 나오든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그래요. 39번 문제. 굴절율이 1.624에서 1.644 여기에 해당되는 보석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토파즈, 그리고 토멀린, 그리고 안달루사이트. 이 세 가지가 여기에 겹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일축성 보석을 말하죠. 모든 보석의 굴조리를 전부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축성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보석의 종류를 압축할 수 있죠. 일축성 보석을 외우시든 이축성 보석을 외우시든 둘 중에 하나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일축성 또는 이축성 이렇게 따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색성이 있대요. 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답은 투어멀린이죠. 투어멀린. 39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40번 조훈검사. 조훈검사는요, 경도가 낮은 보석들을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자기판에 긁어서 그 색상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죠. 경도가 낮아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판이 경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쭉 읽어보시면 경도 8 너무 높습니다. 경도 8 좋은 판이 긁혀버리죠. 중요한 건 헤마타이트의 좋은 색이 적색이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40번의 답은 3번이에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좋은 판에 헤마타이트 긁는 거 보이시죠? 헤마타이트는 까만색인데 긁으면 어두운 갈적색 분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적철석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까지